밥 드세요. 정숙이 부르자 만식이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한 손으로는 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젠장, 왜 또 떨어져? 만식이 중얼거리며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또 된장이네. 당신은 뭐 다른 거 할 줄 몰라? 뭐라고요? 맨날 된장, 된장. 좀 다른 것도 해보지, 그래. 미역국이라도, 김치찌개라도. 미역국. 김치찌개? 정숙이 숟가락을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아파트 계단 닦고 손 까지고 허리 휘어져가며 번 돈으로 이 국 끓이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된장국 한마디로 30년 결혼이 무너진 60대 부부의 충격적인 실화를 다룹니다. 과연 정숙은 주식 투자 중독 남편과의 절망적인 결혼 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어스름하게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곳 5번째 층 좁은 복도 끝 집에서 정숙은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아파트 청소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남들이 잠든 사이 계단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엘리베이터 안을 깨끗이 치우고 화장실 변기까지 손수 닦아내는 일. 손가락 사이사이 갈라진 상처들과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없다면 이 집의 생계는 멈춰버립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 만식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주식 차트였습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한 뒤로 만식은 스스로를 전업 투자자라고 부르며 하루 종일 이 작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젠장. 또 떨어져. 만식의 욕설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깜짝 놀랐죠. 하지만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만식은 화면을 노려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분명히 오를 거야. 이상하네. 분명히 오를 종목인데. 정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두부 몇 조각과 김치, 그리고 된장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15만 원도 정숙이 냈고 전기요금에 가스비까지 모두 정숙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벌었어?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정숙이 물었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폰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매도 안 했어. 내일 되면 플러스 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벌었냐고요. 지금 마이너스긴 한데 내일 되면.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손실이라는 뜻이었죠. 몇 년째 반복되는 이 대화에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어넣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정숙은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치,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두부조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자리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을 혹사시켜본 돈으로 차리는 식탁이었으니까요. 밥 드세요. 정숙이 부르자 만식이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손으로는 폰을 붙들고 있었죠. 화면 속 숫자들이 만식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이 또 물량 넣네.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 엿먹이려고. 만식이 중얼거리며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된장국이야? 만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의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된장, 된장. 다른 건 못해? 만식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폰 화면을 보며 신경질적으로 국을 떠먹었죠.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새벽부터 몸을 움직인 탓에 피곤했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한테서 받아먹으면서 반찬 투정은 또 왜 해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여전히 폰 화면만 바라보며 혀를 차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진짜 오를 텐데. 이상해, 분명히 호재가 나왔는데. 식사를 마치고 만식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을 닦아내는 동안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차린 밥상에서 투정을 듣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거실에서는 만식이 여전히 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일은 오를 거야. 반드시 오른다고. 그런 말들이었죠. 정숙은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눈에 싱크대 옆에 놓인 통장이 보였습니다. 잔고는 고작 10만 원 남짓. 내일 또 새벽에 나가서 계단을 닦아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래된 부부 사이에 쌓인 무언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숙은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식이 소파에서 잠든 사이 정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미자는 정숙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로 서로의 속사정을 다 아는 관계였습니다. 미자야, 나야. 어머, 정숙아. 이 시간에 웬 전화야? 잠 안 와서. 오늘도 또 그랬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바로 알아차렸죠. 또 만식이가 뭐라고 했어? 된장국 투정이야. 맨날 된장국만 끓인다고. 그 인간 아직도 주식한다고 폰만 만져. 웃긴 건 뭔지 알아? 이번 달 관리비도 내가 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아직도 집 날린 얘기 안 꺼내? 말만 꺼내면 화부터 내. 내가 미쳤지. 퇴직금 굴린다는 말에 집 담보 잡게 한 게.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그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으니까요. 만식이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 2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숙은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확신에 차 있었죠. 큰 돈 벌 기회야. 집까지 담보 잡으면 억대 투자가 가능해. 1년만 기다려봐. 그때 정숙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다닌 남편이니까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집까지 날아갔으니까요. 미자야, 나 정말 후회돼. 그때 왜 말렸어야 했는데. 정수가 이미 지난 일이야. 그런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응. 어디서 또 돈을 구해와서 하고 있어. 나는 새벽마다 나가서 계단 닦고 있는데 말이야. 며칠이 지나고 정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식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폰 화면을 보니
증권 앱 알림이었습니다. 손실 발생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폰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역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주일 동안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한 종목에 500만 원을 몰빵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기록이 있었죠. 500만 원이면 정숙이 새벽 청소로 5달을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미친 영감이. 또 정숙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욕을 잘 안 하는 정숙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화면을 더 자세히 보니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 자금의 출처가 이상했습니다. 정숙이 모르는 계좌에서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린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죠. 누구한테서 또 돈을 빌렸지? 정숙은 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정숙 몰래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만식이 곧 나올 것 같았죠. 정숙은 급하게 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식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폰을 집어들었죠. 정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시 주식 차트를 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손이 터지도록 일하는 동안 남편은 또다시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만식이 들을까봐 말이죠.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참을성의 한계치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만식이 여전히 폰 화면만 바라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히 올라. 이번엔 틀림없어.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혼자서 이 가정을 떠받치고 있어야 할까? 정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정숙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만식이 또다시 남몰래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새벽마다 아파트 청소를 나가면서도 허리가 아파서 잠시 쉬는 순간에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날도 정숙은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어요. 10층짜리 아파트 계단을 모두 닦고 각 층 화장실까지 청소하느라 온몸이 쑤셨거든요. 손목은 물론이고 무릎까지 아팠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만식이 어김없이 소파에 앉아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만식은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거든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정숙이 물어봤지만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죠.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분명히 오를 거야. 정숙은 만식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큰 손실을 봤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솔직하게 대답할 리도 없을 테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와 똑같았어요. 두부 몇 조각, 김치, 그리고 된장. 다른 반찬을 만들 여유는 없었습니다.
정숙의 하루벌이로는 이것만으로도 버거웠거든요. 된장국을 끓이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또 얼마나 잃었을까? 이번에는 누구에게서 돈을 빌렸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정숙은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치, 두부조림. 언제나처럼 소박한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밥 드세요. 정숙이 부르자 만식이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한 손으로는 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만식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젠장, 왜 또 떨어져? 만식이 중얼거리며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터져서는 안 될 말이 나왔습니다. 또 된장이네. 당신은 뭐 다른 거 할 줄 몰라. 순간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며칠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여전히 폰만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맨날 된장, 된장. 좀 다른 것도 해보지 그래. 미역국이라도 김치찌개라도. 미역국? 김치찌개? 정숙이 숟가락을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재료비는 누가 대요? 소고기 사서 미역국 끓이라고요? 돼지고기 사서 김치찌개 하라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아파트 계단 닦고 손 까지고 허리 휘어져가며 번 돈으로 이 국 끓이는 거야. 만식이 그제야 폰에서 눈을 떼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걸 꼭 또 된장으로 해야 했냐고. 나도 입맛이 있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어요. 입맛? 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입맛이라고 했어요? 그 입맛 때문에 집을 날렸잖아. 야,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냐고요? 정숙의 손이 만식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너 이 인간아. 남몰래 또 돈 빌려서 주식하면서 무슨 입맛 타령이야. 나 놓으라고. 만식이 소리쳤지만 정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새벽 5시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먹이는 것도 모자라서 반찬 투정이냐고. 식탁이 흔들렸습니다. 된장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만식이 정숙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힘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새벽부터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근력이 생긴 거였죠. 미쳤다고? 미친 건 너야. 집 날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주식하는 너 말이야.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반찬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만식이 간신히 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만하라고? 나보고 그만하라고? 그럼 당신이 먼저 그만해요. 주식 그만해. 그때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 출동한 거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숙과 만식은 서로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엎질러진 된장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냉정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야, 어떡하냐? 경찰이 왔잖아.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문 열어주세요. 정숙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쏟아낸 뒤라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만식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정숙이 나섰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어떤 이유로 싸우셨나요? 이 사람이 집을 날렸거든요. 주식으로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주식을 하고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만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싸우게 되셨습니까? 제가 새벽부터 청소일 다녀와서 된장국 끓여줬더니 맨날 된장국만 먹는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서도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굶으면서 번 돈으로 먹이는 것도 모자라서 반찬 투정이냐고요. 부인,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정숙을 달랬지만 정숙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세요? 정숙은 만식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회사 퇴직금 2천만 원 다 날리고 집까지 담보 잡아서 날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또 어디서 돈 빌려와서 주식하고 있다고요. 경찰관이 조용히 만식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 집을 날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만식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이리저리 피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정숙이 더욱 분개했습니다. 대답도 못하네요. 부끄럽긴 하죠. 아내가 새벽부터 남의 집 계단 닦아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반찬 투정하는 게.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정 내 문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우선 두 분 다 진정하시고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요?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3년 동안 대화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듣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정숙과 만식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작은 마을과 같았거든요. 하나의 소문이 퍼지면 금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정숙 씨네 부부 경찰까지 왔다면서? 응, 남편이 주식으로 집 날렸는데 또 주식하다가 부인이 폭발했다는데. 어머, 정말? 그래서 머리채까지 잡았다고? 정숙은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런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숙을 보더니 수군수군 대는 게 느껴졌어요. 계산을 하면서 슈퍼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많이 힘드시죠? 네. 남편분 일로.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정숙 씨 안 됐어. 어떻게 그런 남편이랑 살았대? 다른 손님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슈퍼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건지 억울했어요. 잘못한 건 만식인데 왜 자신이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만식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네요. 정숙이 중얼거렸지만 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화면 속 숫자들만 바라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만식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람 취급이나 받고 있니? 정숙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자신을 남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단지 밥을 차려주고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며칠 전 싸움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벽에 작은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완전히 치우지 못한 국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참고 견뎌야 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만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도 만식은 새벽부터 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정숙이 청소일을 나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정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정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식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거든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들춰보니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정숙이 모르는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죠. 차근차근 넘겨보던 정숙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3천만 원. 박수영?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수영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만식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한때 만식과 정숙 사이에서 미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했던 여자였습니다. 설마. 정숙은 서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3천만 원이 박수영의 계좌에서 만식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영이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집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옛 여자에게까지 손을 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이 곧 나올 것 같았죠. 정숙은 급하게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돈은 어디서 구해서 주식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만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수입도 없는데 계속 주식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좀 빌렸어. 친구들이요? 누구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만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박수영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 말이죠. 며칠 뒤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수영이었어요. 정숙 씨? 나 수영이야. 수영 씨?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수영의 목소리였거든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그런데 만식이 얘기 좀 해야겠어. 수영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다음 날 정숙은 수영과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영은 예전과 달리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 씨, 그 사람 아직도 나한테 돈 갚지도 않았어. 수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돈이라니? 3천만 원 빌려줬거든. 2달 전에.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식이 거짓말을 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근데 요즘 다시 연락 와. 주식 잘 되고 있다고. 뭐라고? 새로운 종목 찾았다고.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돈 좀 더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정숙 씨, 솔직히 말할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곤란해. 3천만 원 갚지도 않으면서 또 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수영 씨 잘못이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빌려줬어? 만식이가 집까지 날렸다는 걸 알 텐데. 그래서 더 안쓰러웠나 봐. 옛 정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후회돼. 수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 씨는 몰랐어? 남편이 나한테서 돈 빌렸다는 거?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단지 무능한 게 아니라 치졸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숙 씨,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수영의 말이 정숙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소파에 앉아 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단순히 실패한 게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배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영과의 만남 이후 정숙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남편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소파에 앉아 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여보. 정숙이 조용히 불렀지만 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화면 속 빨간 숫자들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거든요. 젠장, 또 떨어져. 내일은 분명히 오를 텐데. 만식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상담, 이혼 절차, 이혼 변호사 같은 키워드들을 하나씩 쳐보았어요.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던 단어들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정숙은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됐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정숙을 맞이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정숙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집을 날렸어요. 퇴직금도 다 잃고 집까지 담보 잡아서 날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제가 새벽부터 청소 일을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서 돈까지 빌려가면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번 돈으로 생활했고 남편은 수입도 없었어요. 심지어 집도 남편이 주식으로 날렸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기여도와 남편분의 부정행위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승산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어요. 다만 이혼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남편분이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감상에 젖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인 결혼식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25살의 정숙과 27살의 만식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행복하자 우리라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만식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니. 행복하자 우리라. 정숙이 중얼거리며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사진을 찢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조각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소파에서는 만식이 여전히 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사진을 찍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혼이 맞는 선택이라고. 그날 밤 정숙은 작은 수첩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어디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어요. 반찬 가게는 어떨까? 정숙은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새벽 청소 일만 했지만 사실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비록 만식이 된장국 투정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정숙의 요리 솜씨를 인정해줬으니까요. 작은 가게라도 내 이름으로 차리면. 처음으로 정숙의 얼굴에 희망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때문에 절망만 하던 나날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수첩에 반찬가게 창업이라고 적으며 정숙은 작은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실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며칠 뒤 정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이제 만식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긴장됐어요. 그날 저녁 만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또다시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수가 나. 오늘도 좀 손해봤어. 이상해. 분명히 오를 줄 알았는데. 만식이 평소처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시장 열리면 분명히 반등할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정숙은 조용히 만식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만해요. 뭐? 만식이 처음으로 폰에서 눈을 떼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혼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식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만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또 장난이지? 화났다고 그러는 거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혼하자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미쳤어? 갑자기 왜 이혼 타령이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본 결과예요.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오늘부터 별거예요.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정숙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야, 잠깐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왜냐고요?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집 날리고 생활비도 못 벌고 아내 몰래 다른 여자한테서 돈까지 빌려서 주식하는 남편이랑 왜 살아야 해요? 다른 여자? 만식이 당황했습니다. 수영이 얘기해요. 3천만 원 빌렸다면서요? 그것도 나 몰래. 그건 어떻게 해? 어떻게 알았냐고요? 수영이가 직접 나한테 연락했어요. 돈 안 갚으면서 또 빌리려고 한다고. 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일이 들켜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너 수영이한테도 연락하지 마요. 이미 충분히 피해줬잖아요. 정숙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야, 정숙아. 진정해. 얘기해보자. 만식이 당황해서 정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뿌리쳤습니다.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요. 더 이상 당신과 직접 대화할 게 없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야? 30년이요? 정숙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몇 년은 제가 당신 먹여 살렸잖아요. 그래도 부부인데. 이제 아니에요. 정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할 거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숙이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정말로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었어요. 정숙은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만식의 생활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숙이 해주던 모든 일들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밥 해먹는 것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게 서툴렀어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숙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끊어진 거였어요. 관리비도 못 내고 전기요금도 밀렸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증시 하락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 뉴스도 이어졌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폰을 봤습니다. 주식계좌 잔고는 132원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마저 어제 모두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젠장. 만식이 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볼 돈도 없으니까요. 그제야 만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도, 돈도, 아내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정숙이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적막감이 몰려왔어요.
냉장고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만식은 소파에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숙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친구 미자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에 정착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요리에 투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만식이 더 이상 버틸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은 이미 은행에 넘어간 상태였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정숙은 그동안 모아둔 작은 돈으로 근처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정숙이네 반찬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게라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했고 정숙도 장사 경험이 없어서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정성으로 만든 반찬들의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된장국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정성껏 끓였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집 된장국은 요즘 보기 힘들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 나요. 그 말을 듣고 정숙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만식에게 투정만 들었던 된장국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기뻤거든요. 가게 문을 연 지 2달쯤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이었어요. 정숙의 반찬을 사가서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는 거였죠. 사장님 반찬은 정말 옛날 손맛이 나요. 특히 된장국은 최고예요. 김치찌개도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요리 실력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주식 투자에 몰두하며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 속 남성이 만식과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순간 만식의 안부가 궁금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미자를 통해 만식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만식이 그 사람 요즘 진짜 말이 아니래.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집도 엉망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이 됐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야?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미자야, 그 30년 동안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마지막 몇 년은 내가 그 사람 먹여 살렸잖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투정 듣지 않고. 가게로 돌아온 정숙은 내일 팔 반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용 재료를 손질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투정을 들을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말이에요. 이제 누구 밥상에 맞출 필요 없어.
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반찬으로 내 인생 다시 차릴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손님 올 예정이니까 된장국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사장님 된장국 맛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나간 뒤 정숙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투정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만식에게 그토록 투정을 들었던 된장국이 이제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된장국이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지. 정숙은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된장국을 끓일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작지만 알찬 가게, 진심으로 맛을 인정해주는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마음. 정숙은 마침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